자, 생식세포 형성과 유전적 다양성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세포 주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잠깐만요. 자, 세포 주기는 세포 하나가 온전히 이제 분열을 완료할 때까지의 전체 이제 시간을 얘기하고요. 크게 두 개로 나뉜답니다. 간기와 분열기로 나뉘는데, 간기가 대부분이에요. 전체 세포 주기의 90%가 이제 간기, 나머지가 이제 분열기가 됩니다. 간기 때는 노는 건 아니고요. 세포가 생장도 하고, 그 다음에 DNA 복제도 일어나고, 뭐 이런 시기를 간기라고 하네요. 자, 간기가 세 개로 나뉘어집니다. 지원기, S기, G투기. 지원기에도 물질 합성, 단백질도 합성해야 되고, 지방 등 소기관의 숫자 증가시키면서 생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모세포가 있으면 네가 이제 분열 과정을 통해서 두 개의 작은 딸 세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염색체의 숫자는 똑같은데 크기는 좀 작아요. 태어난 애기들은 얘가 좀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크기가 이렇게 자라는 시기, 이런 시기가 요 지원기예요. 자라면서 S기, DNA도 2배로 늘어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분열에 대비해서 방추사 같은 단백질도 합성하고, 이렇게 크기가 커지면서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분열에 대비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단백질도 합성했고, 소기관도 늘어나고, DNA도 늘어나고, 분열 준비도 끝나면 다시 또 분열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간기 때 노는 게 아니라 분열에 대비를 하고요. 크기가 커지면서 분열에 대비. 중요한 건 DNA 양 2배 복제되는 시기 S기 기억하시고, 이 시기가 끝나면 아주 짧게 분열을 합니다. 전기, 중기, 후기, 말기 해서 분열이 되죠. 자, 염색사가 모여서 이렇게 염색체가 만들어지고요. 그죠? 염색체가 만들어지고, 이제 핵분열도 일어나면서 동시에 이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면서 두 개의 세포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 잘 나오는데, 이거는 Y축의 세포의 숫자죠. G1기에 해당되는 세포의 숫자가 제일 많아요. DNA 양은 1인 거죠. 아직 복제되기 전이니까. 전체 세포 주기의 9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요 G1기 세포가 가장 많습니다. 자, S기는 복제기죠. 복제기. 자, 그래서 1에서 2로 이렇게 늘어나네요. 그 중간에 있는 애들이 막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복제가 다 끝났으면은 이제 G2기에 해당되는 세포들이 조금 늘어나죠. 그 다음에 분열기들도 들어가고, 그래서 G1기, S기, G2기나 분열기, 이 형태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형 테이블로 이제 이걸 뭐 중학교 때 봤을 것 같은데요. G1기부터 이렇게 출발하시면 되죠. G1기, S기, G2기, 분열기. 순서 정도 익혀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분열의 세포 분열은 두 가지가 있죠. 생장에 관여하는 체세포 분열과, 그 다음에 생식에 관여하는 감수 분열, 두 가지가 있는데, 체세포 분열은 제일 간단해요. 2N짜리 세포가 있으면 나하고 똑같은 거 그냥 두 개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염색체는 2N 유지하면서. 이게 체세포 분열이야. 이게 한번 분열 끝나고 또 얘가 자라서 또 분열하고, 이게 반복이 되겠죠. 자, 세포의 숫자를 늘릴 때 우리는 이런 분열을 하게 되고요. 똑같은 모세포와 동일한 똑같은 세포를 두 개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눈다. 자, 간기 때는 염색체가 보이면 안 되겠죠. 핵막과 인이 보이고, 염색체가 실처럼 염색사로 풀어져 있고요. 자, S기에 DNA가 복제됩니다. 그래서 DNA가 A, G, C라고 있으면 이쪽은 뭐예요?
파란색으로 할까? 이쪽은 T, C, G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DNA가 복제가 될 때는 벌어지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쪽에 와서 붙는단 말이에요. 새롭게 합성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쪽에 와서 붙죠. T, C, G. 이쪽은 A, G, C 이렇게. 자, 그래서 원래와 똑같은 이중 나선 구조 가진 DNA가 두 쌍이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두 쌍이 만들어지면 우리 염색체 형태는 처음에 이 새끼는 이런 식일 거야. 근데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우신 분체가 형성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전기 때 드디어 염색체가 모이게 되네요.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염색사의 형태로 분열하기는 너무 위험해요. 염색체 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진다고. 자, 그래서 손실 방지, 정보 손실 방지하기 위해서 염색체로 뭉칩니다. 양쪽 끝부분에 이런 방추사도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고요. 중기가 되면 중앙에 배열합니다. 제일 쉽죠. 염색체들이 중앙에 배열하니까 관찰하기가 제일 좋은 시기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시간은 매우 짧아요 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짧은 시기예요. 그 다음에 중앙에 배열돼서 관찰할 수 있으니까 핵형 분석에 이용된다 라고 나왔는데요. 시간이 짧은 게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후기 때는 이제 양쪽으로 분열이 되겠죠. 방추사에 의해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어 양쪽으로 이동한다. 여기 아까 DNA 복제가 됐었던 이렇게 생긴 놈이 양쪽으로 이제 분리가 되죠. 여기가 대문자이면 여기도 A, 여기가 B면 여기도 B. 요거랑 상동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상동은 소문자 A야, 소문자 B고. 그럼 얘네들이 중앙에 배열을 이렇게 할 거라고, 그지? 이렇게. 그래서 소문자 A,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B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쭉 갈라지죠. 가라. 너도 가고 양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A, 대문자 B, 이쪽에 소문자 A, 소문자 B 이런 식으로 갈라져야. 그래서 여기 또 옆으로 와서 서로 상동관계가 돼요. 그럼 맨 처음에 있었던 거하고 똑같은 형태의 염색체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중요한 거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이동하는데요. 염색 분체는 똑같은 거죠. 유전적 구성이, 그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동형 분열이라고 불러요. 동형 분열. 자, 말기가 되면은 양쪽으로 끌려간 뒤에 말기가 되면은 핵막이 새로 생겨서 핵을 일단 나눠 놓고요.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시작이 되겠죠. 자, 이게 체세포 분열입니다. 하나가 자기하고 똑같은 염색체를 가진 두 개로 나뉘어지는 현상. 세포질 분열은 세포질이 나뉘어지는 과정으로 동물, 식물이 방식이 다르다. 세포질 함입, 그러면 동물, 세포판이 형성되면 식물, 이 세포판은 나중에 세포벽으로 분화가 되겠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 요건 간수 분열이네요. 요거는 조금 다르죠. 네가 한번 분열을 해요. 그래서 자그마한 거 두 개를 만드는데 한 번 분열을 할 때 염색체가 반으로 줄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간기 없이 바로 한 번 또 분열이 일어나요. 이렇게 그래서 염색체가 반 줄어드는 상태로 그대로 한 번 더 분열을 해요. 그러니까 요때만 간기가 있고, 간기 상태에서 쫙쫙
1분열하고 바로 관계없이 2분열하고 끝. 이렇게 하면 얘들이 다시 돌아와서 관계로 가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얘는 이렇게 분열이 끝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체세포 분열은 하나가 두 개가 돼요. 요거죠. 2n. 네가 이제 감기 때 자라면서 사이즈가 좀 커지잖아요. 감기 때, 이때도 감기가 되면 또 이제 분열을 하죠. 이렇게. 그럼 이 새끼가 또 감기 지나면서 또 분열을 해요. 이게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이라고. 그런데 이 감수 분열은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한번 이렇게 1회 2회 분열하면은 끝.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정자나 난자를 만드는 뭐 근원세포라고 합시다. 정원세포 또는 뭐 난원세포 그러는데, 정원세포나 난원세포가 정원이나 난원세포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정원세포 하나가 정자 4개 만드는 거예요. 난원세포 하나는 난자 4개인데 그 중에 3개는 퇴화되고 난자 하나만 살아남죠. 뭐 그런 식으로 한번 그렇게 1, 2회 연속 분열을 하고 끝이에요. 그 다음엔 다른 정원이나 난원세포가 또 분열하겠죠. 자, 연속으로 2회 분열합니다. 근데 반복되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유성생식하는 생물이 생식기간 정소나 난소 얘기하는 거고요. 생식세포 형성할 때 일어나는 분열로, 그러니까 정소나 난소에서 일어나는 분열로 새끼세포, 딸세포의 염색체수는 모세포의 반 으로 줄어들어서 감수분열이라고 한다. DNA가 복제가 일어나고, 이거 처음 감기 때죠. 최초 감기 때 이게 일어나고 이제 연속 2회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4개의 새끼세포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로 종료. 자, 감수 1분열은 뭔가 보자. 감수 1분열. 자, 감기 때 DNA가 복제가 되고요. 그럼 이제 DNA 복제가 만들어졌으니까 분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뜬 놈이 뭐 이런 식으로 분체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상동관계라고 하면 이렇게 뜬 놈이 있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분체 만들겠죠. 자, 이렇게 복제가 되고 이렇게 상동 염색체들이 붙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데요. 얘 지금 2N이죠. 얘도 2N이죠. 자, 이렇게 이가 염색체를 만들어요. 지들끼리 붙어요. 동원체끼리 붙어요. 요것도 2N이에요. 이 상태가 됐다가 일시적으로 이게 됐다가 이 새끼가 반으로 갈라져요. 여기가 반으로 잘라지면서 그냥 염색 분체 붙어있는 상태로, 이루고 있는 상태로 나뉘어져요. 그럼 요거는 동원체 하나잖아요. 요거 N, 여기도 N. 그러니까 1분열 끝날 때 2N에서 N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자, 일단 뭐 밑에 있는 그림 또 볼게요. 자, 감수 1분열 때 2N에서 N으로 줄어들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2분열을 하게 된다. 2분열에서는 그 염색체 숫자 N에서 N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체가 분리가 됩니다. 분체가 분리. 자, 1분열의 특징. DNA 복제 후 진행이 되며 이가 염색체 형성, 그 다음 상동 염색체끼리 분리. 이가 염색체가 상동끼리 붙은 거니까 붙은 새끼들끼리 분리. 자, 이거를 이형 분열을 한번 합니다. 이형 분열을 하면 염색체 숫자가 반으로 줄어요. 그 다음에 바로 감수 2분열을 하는데, 이때는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납니다. 동형 분리가 일어나면 변하지가 않습니다. 염색체 숫자가
변하지가 않아요. 자, 이거를 다시 그림으로 봐보세요. 처음 감기 때 DNA 복제 보시고요. 감수 1분열 전기 똑같아요. 핵막이 사라지고, 중요한 거 상동 염색체, 이제 분체 형태가 되잖아요. 분체가 된 상동끼리 붙어요. 그래서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진다고 됩니다. 이때만 나옵니다. 제1분열 전기 때 나오는 게 뭐냐? 이가 염색체입니다. 이가 염색체. 그 다음에는 이가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을 합니다. 중기 때, 후기 때가 나오죠.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요. 서로 짝을 지었던 애들끼리, 그러니까 짝꿍끼리 손잡은 건데 그 손 그냥 놓는 거야. 짝꿍끼리 손잡고 있다가 그냥 헤어지는 거야. 여기 보시면 지금 EN 상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EN 이퀄 6개짜리 세포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면서, 요거끼리 모이고 요거끼리 모이게 되겠죠. 말기 때. 그럼 요거 보세요. N 이퀄 3이죠. 요쪽도 N 이퀄 3.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절반으로 줄어든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유전자 구성이 다르다라고 나왔네요. 왜냐면 얘하고 얘는 서로 무슨 관계였냐면 상동 관계였거든요. 상동 관계에 있던 애들끼리 지금 나뉘어졌거든요. 당연히 유전자 구성이 다르겠죠. 그 상황에서 바로 이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전기로 갑시다. 방추사 형성이고 중기 중앙에 배열을 해요. 이 N 혼자 있는 염색 분체로 있는 염색 분체 상태로 N으로 존재하는 염색체들이 중앙에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후기 때 분체가 다시 분리가 돼요. 분체, 이거는 같은 애들이잖아요. 복제된 애들, 같은 놈들끼리 분열이 돼요. 같은 애들끼리 분열이 되니까 요거랑 요거랑 이쪽이랑 이쪽이랑 똑같아요. 애들이 같은 놈들끼리 분열이 돼요. 그래서 N에서 마지막에 봐도 또 N이네요. N 이퀄 3, N 이퀄 3, N 이퀄 3, N 이퀄 3. 유전자 구성이 서로 똑같죠. 여기도 요거끼리 같고. 자, 그래서 A B 이쪽에 소문자 A 대문자 B 뭐 이런 새끼가 있다. 맨 처음에 네가 이제 복제가 되면 2배가 되면 분체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A 같은 거니까 이거는 B 쪽에 A 소문자 E 대문자 B 이렇게 분체가 됐다가 이게 갈라진다고. 이거하고 빠이빠이 한 거야 그냥. A B 쪽은 소문자 E 이런 식으로 이제 빠이빠이가 되는 거지. 짝꿍끼리. 이 상태에서 네가 다시 한번 갈라지는 거야.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당연히 얘는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겠죠. 니도 2개로 나뉘어져.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겠죠. 이제 가십니까? 그래서 복제가 되기 전에 염색체 EN이에요. 복제가 돼도 여전히 EN이에요. 물론 DNA량은 DNA량은 요 날개 있죠. 요 날개의 개수인데요. 처음엔 2개라고 할게요. 복제가 되면 4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돼요. 그 다음에 1분열이 끝나고 나면은 요거 혼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N으로 바뀌는 거고요. DNA량도 다시 2가닥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2분열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요거 N이죠. N으로 있고 DNA량은 1로 줄어들고 2, 4, 2, 1. 자,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되는 게 감수 분열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가 이건 DNA 양 그래프네요. EN 요거 위에 거랑 비교해 보시면 딱 맞네요.
G1기, S기, G2기 여기까지가 간기인데 예, DNA량이 2배로 늘죠. 이렇게 G2기에 2배로 느는 거예요. 전기 때 느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져서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전기라고 아니에요. 여기쯤부터 전기가 되겠네요. 그 염색체는 EN에서 EN으로 갔다가 이제 1분열 말기 때 분열하고 나면 N으로 줄고 DNA량도 2로 줄고 한 번 더 분열하면 염색체는 N으로 유지, DNA량은 더 반으로 줄어서 1로 바뀌고 그래서 2, 4, 2, 1로 가는 게 염색 감수 분열의 DNA 변화고요. 당연히 체세포는 뭐 2, 4, 2로 가겠죠. 2에서 4로 늘었다가 4에서 다시 이렇게 2로 줄겠죠. 이렇게 1분열 끝나고 나면은 1분열 말기 뭐 1분열 말기 여기서부터 전기 이렇게 전기 중기 후기 그다음 후기 지나고 나서 말기 때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말기 여기는 똑같이 G2기 뭐 그렇습니다. 2, 4, 2로 가면은 체세포 분열 2, 4, 2, 1로 변하면 생식세포 분열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 했습니다. 이게 자, 이 생식세포 분열과 유전적인 다양성이라 그러니까 정자나 난자가 만들어질 때 그 정자의 배열 상태가 무작위거든. 정맥이 많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생식세포의 분열의 결과 형성된 생식세포는 염색체 수와 DNA 양이 원래 어버이 세포의 반이므로 EN에서 N이 되므로 생식세포 수정으로 생긴 자손 N 플러스 N이니까 자손은 또 EN이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세대를 거듭해도 EN으로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인 다양성 증가입니다. 1분열 중기의 상동 염색체가 무작위로 배열하고 즉 이가 염색체가 무작위로 배열을 하고 중앙에 배열할 때 그 다음에 각 염색체는 또 독립적으로 분리가 되므로 유전적으로 매우 다양한 세포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있으면 네가 너하고 너가 만날 수도 있고 그죠? 생식세포 만들 때 너랑 너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너하고 너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문자리랑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다양한 생식세포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수정을 하는데 역시 또 뭐예요? 무작위적으로 수정을 하죠. 그래서 유전적 구성이 뭐 같은 확률은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 달라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딱히 뭐 이쪽이 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네요. 이 앞에 감수 분열하고 체세포 분열 비교하는 문제가 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고 뒤에 뭐 이쪽에 195부터 쭉 풀어보시고 걸리네요. 뭐 막 중단은 마무리도 있구나. 자 211쪽까지 최대한 풀어보시고 필요하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